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마양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마양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17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외국 사람도 이제 일하는 거 쉽게 볼 수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점점 외국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도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방송 프로그램도 약간 그런 외국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제 뭐 혼연이나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뭐 드라마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이제 각종 프로그램의 소재로 이용합니다. 뭐 다큐멘터리는 아니면 인터뷰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외국 사람이 등장해서 한국 생활 얘기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한국 남자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여성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 많아지냐?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사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국적을 가지고 한국 땅에 사는 경우는 이제 점점 많이 보고 점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매년 해외 이민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외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일자리 뺏으면 어떡하냐? 그거 안 뺏기겠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안 뺏기게 본인이 노력하든가. 안 뺏기려면 안 뺏길 수 있어. 근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거잖아. 명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만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고 답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젊은 외국 사람들, 젊은 인재들 들어오게 해서라도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남미를 왜 받았을까? 본토의 국민만으로 경제를 회복하거나 이제 올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받은 거잖아요. 물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지도 않고 젊은 사람 인구가 너무 적어요. 거기다 늙은 사람 많아집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상식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출산율 올리는 거 답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많아지만 그만큼 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 생산성 없는 인구가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나 어떤 그런 부대비용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사람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국 사람들만으로. 외국 사람도 있어야죠. 외국 사람도 한국 땅 일하면 세금 낼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도 국민연금이나 이제 고용보험, 건강보험 다 냅니다. 주민세까지 다 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게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겠죠. 점점 한국 땅에서 일하러 오는 외국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제 결혼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여성들도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저는 딱히 나쁘게 보지 않는다. 예,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나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뭐 나쁘게 봐가지고 뭐 하나요? 이미 뭐 들어오는데. 일단 대한민국은 예전에 한국 사람들만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그런 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미 출산율 회복하기 힘들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막 근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이 말은 뭐다? 한국 사람들만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치에 봉착했기 때문에, 예, 아주 오래전부터, 최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뭔가 젊은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 사람만으로, 대한민국 인구만으로 이 대한민국 굴리기에는 리미트가 있다. 이미 경제 전문가나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미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만으로 이제 못 끌어가니까 대한민국 사람 대신에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 같이 손을 잡아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외국 사람들이. 지금 외국 사람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 굉장히 좀 체력 있고 좀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많이 받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것도 잠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하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이 기피하는 업종에 점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어떤 분야에서 외국 사람들 일자리가 나오냐. 자,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외국 여성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성, 남성 따로 가겠습니다. 외국 여성의 경우 식당에서 식당이나 청소, 그리고 공장 가보면 이제 일하는 모습, 공장 유니폼 입고 일하는 모습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원에 운동하러 갔다가 새벽 시간대죠. 한 8시 반인가 그랬는데, 보통 새벽에 이제 가면 운동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더운 날씨에 얼굴에 있잖아요, 수건 이렇게 걸쳐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굉장히 좀 편한 복장으로 그 식물이나 나무를 심는 그 작업자분들을 봤습니다. 좀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작업하나 봤더니 동남아 사람이죠. 동남아 사람. 그러니까 나이 든 아줌마도 아니고 동남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알았냐면 자기네끼리 뭔가 이야기하면서 뭐 작업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이 아니었어요. 한국말이 아니야. 뭐 수다 떠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아니구나. 딱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베트남이나 네팔? 캄보디아 이쪽인 것 같더라고요. 피부가 좀 약간 까무잡잡하고 굉장히 갸냘프고 앳돼 보이는 얼굴. 그런 분들이 군소리 안 하고 일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 이상하게 들더라고. 과연 한국의 젊은 여자한테 일을 시키면 할까?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알고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봤었거든. 그게 한 조경작업이 한 달 내도록 했을 거야. 그래서 한 새벽 6시나 10시 반 되면 그분들이 쪼그리 앉아서 작업을 해요. 그 더운 날씨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외국 인선들이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이나 뭐 청소, 심지어는 이제 뭐 노가다 현장에도 옵니다. 이게 뭐예요? 젊은 여자들이 기피한 일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합니다. 그것도 군소리 없이.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그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왜냐? 이미 고국에서 힘든 일 해봤고, 고국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6, 7배 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면 대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죠. 자, 외국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더 활발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방의 공업단지 상당 부분의 일자리를 이 친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표보미님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맞죠, 여러분? 지금 지방 공장 가보면 이 친구도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외국 남성들은요, 오히려 더 분야가 활발합니다. 광범위해. 그냥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외국 남자들 그냥 뭐 아웃소싱 가가지고 그냥 기계만이 생산직 하지 않냐, 뭐 그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전문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버튼맨이나 이제 단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도 잡아요. 기계를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기계를 제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공이 뭐냐면 MCD, CNC죠. 홀 가공 아니 원형 가공, 요걸 기계 잡고 일하는 외국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대로 각자고 배우는 거예요. 이거 왜 배우겠어요? 젊은 남자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레이저, 얇은 철판 자른 레이저. 절단은 뭐냐 하면 이제 절곡이라고 하죠. 강력한 쇳덩어리로 한 번에 충격 세게 져가지고 잘라내는 거. 프레스는 찍어내는 거.
그리고 금연까지. 이거는 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잠깐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몇 년 각 작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몇 년 각 작업하면 돈이 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중동 쪽의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에 일자리는 보통 동남아 계통이 많고 아래 외국 남성들 같은 경우 중동 쪽이 많아요. 파키스탄, 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이 많아요. 무슬림 계통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씩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씩. 그래서 공장에서 이분들의 어떤 힘을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 거기에다가 이제는 배달 라이더도 외국 사람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니까. 그리고 운전 일도 합니다. 운전면허 따가지고. 그리고 화물도 많이 해요. 화물. 개인 화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택배도 합니다. 택배 기사도 해요. 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차라는 게 아니라 상하차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국적 얻어가지고 이제 개인 택배 기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외국 여자나 외국 남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여기 나와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고 일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의 젊은 청년들이 도맡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필요 있는 사람입니까? 무조건 필요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굴러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3D 업종 무치하잖아. 근데 물론 일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거 있는데,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안 굴러간다니까요. 물론 젊은 사람도 하기 싫지. 근데 하기 싫은데 나중에 가서는 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난 걱정된 게 그런 거야. 지금이야 뭐 이런 일 하려면 할 수 있지. 받아주는 데 있지. 근데 한 몇 년 지나면 안 받아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아니면 외국 사람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 근데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외국 사람 독해요, 이게. 눈에 상시지키고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비자 받고 왔단 말이에요. 비자 받고 오는 동안 최대한 많이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야 돼. 비자 받는 게 1세기 때 한 번의 기회예요. 한 번의 기회. 그리고 여기 살고 싶어 합니다. 살고 싶어 해. 근데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좋은데 이 결혼하기 쉽지가 않아, 이게. 외국 여성들도 이제 비자 받아 왔잖아요. 그럼 살고 싶어 할 겁니다. 살고 싶어 해요. 살면 뭐예요? 정착한다는 뭡니까? 여기서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돈 벌면서. 그 한 번 일자리 지면 안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한번 자기들이 이거 일 맞잖아요. 그럼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점점 파이 커지니까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 힘드니까 공장에 가볼까? 자리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부린 텃세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대한민국 안 좋아지다, 망한다, 끝났다. 이딴 얘기 하지 마. 뭘 끝난다는 거야?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런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기조가 어떤 거냐면, 어차피 젊은 사람 답 없으니까, 젊은 사람 왜 굴려가면서 고분고분 말 들어가면서 해야 되냐. 외국 사람들, 군소리 하는 거 다 하는데. 적당히 챙겨주면 알아서 하는데. 어차피 한국 사람들 뭐 이런데 공장에 데리고 와봐야 따지는 거 많고 뭐 워라벨 따지는데 뭐하러 귀찮게 시키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가면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정말 몸을 바쳐가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 게 없으면 해야 돼. 할 게 없으면
맞잖아요. 만약 내가 스펙이 좋아서 좋은데 일할 수 있으면 뭐 지원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진짜 나이 먹으면 갈 데가 없어. 이게 걱정됩니다. 제가 비단 여자분들한테 쓴소리 했지만 사실 남자분들도 좀 걱정돼요. 이게 난 솔직히 좀 가장 이상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배달로 먹고 살겠다. 배달로 이제 배달로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배달도 굉장히 좀 약간 이상해졌어요. 이 시스템이 단가 엄청 내려갔고 프로모션 없습니다. 요즘에는. 예. 프로모션 없어. 과연 배달로 5년 뒤에도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나올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부업 배달로가 많아졌습니다. 부업 배달로 이게 오히려 더 배달 쪽이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배달은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았고 부업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에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못 먹고 사니까 취업 준비생도 이제 용돈벌이 하려고 부업 뛰는 거예요. 부업 몇 시간만. 이 배달의 장점이 뭐예요? 전천후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천후. 내가 잠깐 시간 몇 시간 빼가지 일하고 다시 본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직업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오히려 되려 배달 라이더를 위협하는 거예요. 전업들. 그분들 하루 왼종일 하는 사람이고 근데 자꾸 이제 짜투리 시간 빼가지고 몇 시간만 일하고 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무튼 뭐 제가 한 얘기가 분명히 좀 불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